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노화의 종말, 지은이 데이비드 싱클레어와 매슈 러플랜트입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과학자이자 기업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블라바토닉 연구소 유전학 교수이면서 호주 시드니 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그는 우리가 늙는 이유와 노화를 되돌릴 방법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수명을 늘리는 일에 25년을 연구해 왔으며 이 책은 그 연구의 결정판입니다. 그러나 싱클레어 박사가 말하는 수명, 라이프 스팬은 단순한 생명의 연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늘리고 싶은 것은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을 연장하지 못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화와의 싸움은 죽음의 종식이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연장하고 더 나은 상태에서 사실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빠르고 고통 없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러니 그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건강 수명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싱클레어 박사가 말하는 수명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많은 분들이 죽기 전에 그 죽음을 둘러싼 시간들이 아름답지 않음을 보아왔습니다. 산소 호흡기와 온갖 약물, 엉덩뼈 골절, 기저귀,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 수술 또 수술, 그리고 엄청난 의료비. 우리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부유한 나라 사람들은 때로 10년 넘게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다가 삶을 마감하곤 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일이 정상이며 노화는 불가피한 것,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저자는 타임이 선정한 100인 헬스케어 50인에 선정되었는데요. 이 책은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의 25년 장수 연구를 집대성한 걸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요. 우리가 생명을 활달하고 건강하게 늘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요. 때로는 환경을 파괴한다고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천연두나 말라리아 이런 퇴치를 위하여 예방주사 맞는 것은 자연적인가요? 우리가 목이 마를 때 그냥 빗물을 먹거나 산에서 줄줄 내려오는 물을 떠먹으면 되지 왜 정수기 물을 먹을까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비행기는 왜 날아다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장수하는 것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저자는 긍정적이고 낙천적 관점에서 장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십 년 후에는 우리의 지금 어린 자녀들은 노화 예방 주사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연두 주사를 맞고 천연두를 피해 간 것처럼 노화 예방 주사는 우리 몸에 좀비 노화세포가 생기지 않게끔 혹은 또 생긴 노화세포가 퍼지지 않게끔 하는 주사입니다. 이 주사를 우리 어린 세대들은 맞을 것입니다. 그들은 노인들이 수십 년 고생하는 질병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123세까지는 아주 활달하고 건강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고 고통 없이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결국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이렇게 당신의 건강 수명을 어떻게 늘리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망가진 시신경도 새롭게 재생할 수 있다면 대단한 성공이지요. 물론 이 성공이 어린 생쥐와 나이든 생쥐를 실험 대상으로 하기는 했지만요. 머지않아 새롭게 시신경을 완전 회복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겨우 10년에서 20년을 살던 인간이 평균 수명 80년을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죽을 때 노화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수많은 의료비를 질병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왜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 당뇨 연구들에는 수많은 돈을 쓰면서 노화를 질병으로 여기면서 연구비로 많은 돈을 쓰지는 않는 걸까요? 저자는 호주가 미국보다 먼저 노화를 질병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노화가 병이라면 우리가 이 노화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25년 동안 노화를 연구하고 수백 편의 논문을 읽은 저자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언이 있다면 적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화를 예방하는 첫 번째 조언입니다. 이 말은 결코 혁신적이거나 새롭지는 않아요. 고대 그리스 의사인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의사들은 덜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해왔지요. 적게 먹으라는 이 말은 영양실조 권리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풍요로운 세상에서 몸을 결핍 상태로 두는 것이 건강과 장수에 좋다는 겁니다. 사람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효모, 설치류, 초파리, 붉은 털 원숭이 등으로 실험했는데요. 열량 제한을 통해서 위기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장수인자 서투인을 끌어들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2년 동안 12% 열량 제한을 한 사람들 건강이 상당히 개선되고 생물학적 노화가 느려진 것을 볼 수 있었지요. 열량을 제한하는 것은 심장병, 당뇨, 뇌졸중, 암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두 번째 조언. 사실은 열량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월마다 굶긴 쥐들이 규칙적으로 먹는 쥐들보다 수명이 15%에서 20% 늘었습니다. 오늘날 주기적인 열량 제한이 사람에게서 엄청난 건강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잠깐씩만 절식을 할 때도 그래요. 그러면 절식하는 방법을 볼게요. 첫 번째, 18대 6입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18시간을 쉬고 6시간은 먹는 것입니다. 가령 그 전날 저녁 8시까지 디저트 등을 먹었다면 다음날 정오, 낮 12시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방탄커피를 마시면 열량이 보충되면서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아요. 원두커피에 애슐레 버터, MCT 오일 넣어서 믹서기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단맛을 원하시면 설탕 대신에 자일리톨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풍부한 야채와 육류 등을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5대2 법칙입니다. 5일은 평소에 드시던 대로 그대로 드시고요. 이틀은 평소에 75% 정도만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입니다. 아예 이틀을 굶으시는 분들도 있다는데요.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언제 먹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화를 예방하는 세 번째 조언,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류,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의 고기 섭취를 줄이라는 겁니다. 특히 가공육은 더욱 나쁘다는데요. 핫도그, 소시지, 햄, 베이컨, 발암성을 띠고 있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식품들이 결장 직장암, 췌장암, 전립腺 암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가 수백 건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적고 채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채식주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 수명이 최대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노화를 예방하는 네 번째 조언, 땀을 흘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텔로미어라는 세포의 수명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세포 시계가 있습니다. DNA 조각들인데요.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텔로미어가 더 길어요.
일주일에 5일 매일 10분씩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 텔로미어를 지닌다고 합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인데요. 이것은 몸의 생존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사실은 달리기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얻는 건강 혜택이 놀라우리 많지 비슷했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적절한 강도로 약 10분만 뛰면 건강한 수명이 몇 년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책을 볼게요. 힘들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격렬하게 운동하라. 빠르고 깊이 호흡을 하면서 최대 심장 박동수의 70에서 85%로 뛰어야 한다. 땀을 흘려야 하고 숨을 고르지 않고서는 몇 마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야 한다. 이것이 저산소증 반응이며 영구히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몸의 노화 방어 체계를 활성화할 만큼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확실한 것은 운동을 하게 되면 장수 유전자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수명에 관계 있는 텔로미어를 연장시키고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는 새 모세혈관을 형성하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유전자들이 젊을 때의 수준으로 다시 젊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저자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먹으면서 남는 열량을 빼면 안 되나요? 저자는 가능성이 적다라고 답합니다. 허기가 필요합니다. 허기가 뇌에서 장수 호르몬을 분비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5번째 조언, 몸을 차갑게 하라입니다. 이것은 체온을 차갑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 온도를 차갑게 만들면 몸이 발열한다는 것입니다. 추위는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데요. 한겨울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 창문을 열어서 자주 환기도 시키고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이 건강에 이로워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노화의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언들 5가지 들려드렸고요. 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NMN이라는 영양제입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매일 NMN을 1000mg, 즉 1g을 먹고 있고요. 70이 넘은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이 영양제를 드시게 하고 효과를 단단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이 할 수 없지만 과학자와 의사들이 준비하고 있고 이룰 수 있는 머지않은 미래의 모습입니다. 지금 태어난 세대들은 우리가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말하는 노화 예방 접종을 맞을 것입니다. 그들의 세포는 120년간은 건강한 세포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기가 망가졌을 때 재프로그래밍하여 새 것으로 교체하여 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노년이라는 것을 질병으로 보아서 노년으로 인해 일어나는 온갖 질병과는 거리가 멀게 될 것입니다. 22세기에는 노화를 질병으로 바라보며 활달한 건강 수명을 위하여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수많은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노화에 대해서 편견과 그릇된 믿음을 깨고 노화 예방 주사를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연구실에서 퇴근하지 못하고 연구에 전념하고 있을 그들을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늘 건강하세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